중심이 된 거죠. 그런 이제 신학법의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영국의 성공회라는 이것은 잘 보시는 대로 캐톨릭과의 대립에서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성공회의 맹점은 뭔가니 이게 여기는 교황이었고 여기는 국왕이었습니다. 영국 국가 중심한 역시 카리스마적인 이 캐톨릭의 틀은 바뀌었지만 그 조직과 이것은 여전히 가톨릭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성공회. 그들은 미사 매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 성만상 축하하고 그리고 또 조직도 이 성공회는 그렇게 카리스마적인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다 같이 느낀 게 켈트 기독교, 이 켈트 영향을 받은 분이 바로 윌리엄 워드워드 그리고 낭만 시인 자연 발견한 이런 것과 함께 이 켈트 기독교가 아일랜드 중심으로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운동 그리고 그 옆에 스코틀랜드는 우리 존 낙스가 또 칼빈에 가서 배우고 와서 1560년에 그분이 시작한 것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뿌리가 요한 칼빈이 아니라 존 낙스예요. 그것도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던 그런 이런 두 가지가 영국 성공회하고 같은 영국권이지만은 좀 컬러가 틀립니다.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의 개혁신학 이거는 장로교의 뿐입니다. 그리고 웨일즈는 웨일즈대로의 또 기도 운동으로 시작됐던 그 이반 로버츠 중심한 그리고 또 아일랜드는 아일랜드의 독특한 그 아일랜드에 보면은 그 민요라든지 그 노래 같은 것은 한국 정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까도 노래도 이제 불렀지만 여기 말고도 또 매기의 추억이며 우리 아일랜드 그 노래가 우리하고 참 맞는 게 많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런 노래며 그 아이리시의 그 정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맞거든요. 근데 이것이 미국에 와서는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권원이 대개 아이리시 계통이에요.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들이 아이리시 출신들이 많고 또 그 미국의 국부라고 부릅니다. 이게 파운더 이제 오는 7월 4일이 미국에서는 250주년을 맞이하는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이를 앞두고 다음 달 5월 17일 날 그때 국가 기도 운동이 있는데 그날인데 이날에 아주 중요한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이제 250주년 독립기념일인데 이거를 기초를 놓고 이런 분들이 아이리시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 케네디 대통령도 아이리시 출신이에요. 그리고 제 친구도 아이리시 출신이 참 많습니다. 보스턴에서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 보스턴 시장도 그렇고 아이리시 프레이드 날 보면은 맨하탄에서 크게 가집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미국에 뿌리를 주고 있는데 그때 미국으로 많이 왔던 분들이 그때 아일랜드에 큰 기근이 있어가지고 그때 감자만 먹고 그것만 연명하고 있던 사람들이 미국에 대거 이민을 와서 미국에 정착이거든요. 이분들의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런 아일랜드 그리고 또 스코틀랜드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개혁 그 신학을 일으킨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제 다분히 거기는 이제 성공회가 캐톨릭을 해양하는 그런 신학 고백으로 이제 체계가 돼서 굉장히 내용도 좋고 풍성하죠. 참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다 개혁 신학이 전체 보인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일랜드도 또 스코틀랜드도 같이 볼 수 있는. 이번에 지난 작년 말에부터 올해 초에 저는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세 분이 영국 갔다 오셔가지고 뭘 어떻게 보시나 나 그거 궁금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거 너무 귀한 여행을 하셨다. 저도 영국에 여러 번 갔습니다만은 저는 영국에 갈 때마다 한 주제를 가져갑니다. 한 번은 내가 셰익스피어를 공부하러 가겠다 해서 영국 가서 셰익스피어 생가를 돌고 거기에 이제 박물관을 돌면서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다 이렇게 보러 다니는 그런 스케줄도 정해서 간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옥스퍼드를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옥스퍼드에 가면은 옥스퍼드 대학의 칼리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크라이스트 칼리지를 위시해서 이런 칼리지 17개 이렇게 순방하는 거
그것도 몇 주 걸립니다. 근데 그걸 한 보름 동안 또 옥스퍼드에 있으면서 존 웨슬리가 공부했던 책상에 앉아서 또 공부도 해보고 그분이 이렇게 그 저때 그 영화를 찍었던 그 촬영지인데 그 식당에 가서도 그것도 또 생활 체험을 해보고 옥스퍼드 체험이 또 그 참 귀중했어요. 그다음 또 캠브리지 체험. 캠브리지는 왜 되게 중요하냐면은 제가 공부했던 하버드 대학이 있는 보스턴에 그 타운 이름이 캠브리지예요. 왜 캠브리지냐 했더니 그들은 이 모델을 하버드 모델을 캠브리지에서 따가지고 이 도시 이름도 캠브리지도 하고 학교고 캠퍼스도 캠브리지에 그걸 많이 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캠브리지도 가보잖아요. 그럼 이제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의 또 차이점. 그게 굉장히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옥스퍼드라는 것은 OX는 옥스가 뭡니까? 소 아닙니까? 포드는 뭐예요? 소의 이거 멍에 이거를 옥스퍼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캠브리지 뭔가 하면 캠 플러스 브리지입니다. 여기에 가보면은 다리가 있는데 이 캠에 이 두 가지 강을 이렇게 잇는 그런 뜻에서 캠브리지가 나왔다는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캠브리지를 동양과 서양을 잇는 다리로 생각하고 또 학문에 있어서도 인터디스플리너리 이 사회과학과 또 이렇게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잇는 그런 어떤 학문의 집중성으로 캠브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캠브리지가 노벨상을 더 많이 받았어요. 이 옥스퍼드보다. 이 두 학교는 명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템스강 중심으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의 조정 경기를 합니다. 이게 유명한 대학의 그 쌍대 그래서 이 미국에도 아이비리그의 하버드와 예일이 그런 게임을 해요. 또 프린스턴하고도 이런 아이비리그 게임합니다. 이게 다 영국 이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또 요한 웨슬레를 보기 위해서 이번 여행은 요한 웨슬레의 출생지, 그분이 회심했던 교회, 그리고 또 이분의 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자리들. 이분이 또 요한 웨슬레가 미국까지 오셔서 매사추세츠의 스탑브리지라는 그의 인디언 원주민들 초에서 선교하다가 간 거거든요. 가면서 그분이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거의 깨어질 뻔했는데 다 아우성치고 있는데 요나의 그 깨어진 배처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편하게 찬송 부르며 뭐 배가 뒤집어지는 거 관계없이 그렇게 평온하게 하는 분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요한 웨슬레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누구냐 알아보니까 독일 계통의 모라비언은 경건파입니까? 이들이 대서양을 건너면서 폭풍을 그렇게 왔을 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평온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고 찰스 웨슬레가 크게 감명을 받고 그가 이제 이런 노래를 썼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에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구세주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송을 그때 부르고는 이것이 그다음 감리교를 창설하는데 그 기초가 됐던 찬송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2살 차이 나는데 형님이 바로 요한 웨슬레였죠. 그는 수산나의 17번째 아들, 찰스 웨슬레는 19번째 아들. 두 사람이 다 옥스퍼드 공부했습니다. 둘 사람이 다 자기 엄마가 하는 홈스쿨링 출신이에요. 이들은 고등학교 간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엄마에게 교육을 받고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해가지고 옥스퍼드 거기에서 기도회로 감리교가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던 이제 그 클럽입니다. 이제 그 클럽에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가졌던 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22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감리교의 지지는 공간이 날 타고 가는 날 들어가는 것마다 다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 감리교는 굉장히 그걸 잘했습니다. 그 정신으로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초창기는 감리교가 더 강했어요. 이 아펜젤러가 이 강화도를 위시해서 인천이며 그 서쪽 서쪽 해안이 다 감리교였습니다. 하여튼 말 타고 들어가는 곳마다 다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감리교 그걸 세웠으니까
그런 이제 전통이 다 우리 영국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국 교회를 모르면은 우리 한국 교회를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미국 교회는 다 영국에서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는 그 많은 교단을 만들어내고 찍고 했던 좋지 못한 전통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국에서 직접 복음을 수입을 받았다면 이거는 조금 덜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미안합니다. 미국에 우리 선교 받기 전에 우리는 영국에서부터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분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1866년. 이분이 스코틀랜드 신학교 출신입니다. 거기서 그는 오직 성경 중심으로, 그래가지고는 그는 이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나눠주는 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배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그 조선이라는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토마스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나라냐 하니까 조선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그때 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써가지고 외국 배도 못 내리고 외국 항해에서도 못 내릴 때입니다. 그때 그가 토마스가 첫 번 한국을 한번 보고는 그때가 1865년도였는데 그리고 다시 이게 돌아갔어요. 이 미국 상선이. 근데 그 다음에 또 온 겁니다. 이때에 토마스가 마음에 작정했어요. 이제는 조선의 나라도 알았고 저기 가서 성경이 가장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해서 산더미 같이 중국 성경책을 싣고 여기 이제 온 겁니다. 그는 통역사로 따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선말도 좀 알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는 이렇게 해서 성경을 나눠주다가 박춘길이라는 그 사람에게 이제 칼로 그가 순교를 당할 때도 피를 흘리면서 이 성경을 피 흘리는 성경을 주면서 이걸 꼭 읽어보라고 하고는 그분의 이제 집에다가 이제 장대영 교회가 시작됐던 뿌리가 됐는데 그 기념패가 대동강 그게 이제 딱 있는데 이거 공사당에 들어와 가지고 김일성이가 자기 아버지의 공로패를 그냥 싹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거기에 제일 먼저 가서 토마스 그거를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일 우리가 1차적인 과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영국 그 교회의 성경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 선배님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스코틀랜드 후배들이 듣습니다. 들어서 마음에 우리도 조선에 가서 성경책을 나눠야겠다 하고 작정한 분이 존 로스였어요. 존 로스가 자기 또 훗날 매부가 됐던 존 맥켄타이하고 서로 이제 해서 우리 조선 땅에 가자. 우리 선배님이 거기에 순교를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님 그거를 우리가 이어서 가자 하고 그들이 출발해서 조선 땅으로 오는데 역시 쇄국 그걸로 조선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서양인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에 심양에 터를 두고 지금도 심양에 가면 거기 동광교회가 있는데 동광교회 중심으로 목회를 하면서 마침 인삼장사하고 하러 왔던 백홍준이 또 우리 뭔가 서상년 이 청년들 네 청년을 붙잡아 놓고 한국말을 제대로 배우고 그들이 성경책을 읽어주면서 이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고 표기하느냐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들이 여기서 요한복음 쪽 복음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다 발견해서 이거를 서상년 씨가 우리 의주를 통해서 밀반입해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자기 집에 황해도 솔레가 있어요. 이 솔레가 뭔가 하면 송천이라는 곳인데 우리 미경배 교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솔레라고도 한문으로 쓰고 우리말로는 송천에 하는 거기 자기 집이 있는데 요거를 소래교회 우리 따라합시다. 소래. 우리 한국말로 수사는 소래입니다. 근데 본래 이제 한문은 송래인데 여기에 집에다가 교회를 시작한 것이 1882년이에요. 우리나라 82년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고 85년도에 언더드와 아펜젤레가 들어오는데 그보다도 3년 앞서 이 서상년 장로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너무 귀하니까 양재의 총신 캠퍼스에 가보면은 이 소래 교회를 그대로 복원해서 기역자 교회를 지금 세워놨습니다. 거기 우리 캠퍼스 들어가면은 그게 딱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시작됐던 우리 한국교회 참 똑똑한 교회죠. 선교사님이 첫 교회가 세운 게 아니라 한국 이분이 또 세운 교회가 오늘날 서울에 있는 바로
뭡니까? 광화문에 있는 그 제일 오래된 게 뭐죠? 세문안교회. 세문안교회. 세문안교회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발음이 안 돼서 그래요. 머리로 도는데 이게 빨리 안 나와. 여러분도 그 나이 되면 안 돼요. 세문안교회. 그걸 우리 세우신 분이 서상훈 장로님인데 저는 궁금했잖아요. 이분이 평양신학교도 공부하고 다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는데 왜 이분은 평생 장로를 하느냐. 그렇게 누구에게 물어봤겠어요? 마페 선교사님의 삼남이 되는 마산나 박사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분이 한국에 쭉 은퇴하시고 프린스턴에 다시 오셔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를 마지막 하시면서 매일 학교 출근해서 아시아 교회사를 쓰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신우했던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제가 원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명예 원로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거의 매주 우리 교회 오셔서 축도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를 같이 해보고 그리고는 올려야 되면 내가 그분을 모시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이렇게 라이드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서관에 가시고 전하는데 들어가는데 이렇게 프린스턴 대학교 들어가는 길에 개나리가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그 마목사님, 윤목사님 이거를 우리 무슨 뭐라고 합니까 했더니 이 개나리라는 말이 미국말 있거든요. 그것도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쓰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냥 우리 한국말 그대로 개나리로 부르라. 미국에서 우리 한국 꽃이 세 개가 유명한데 개나리, 무궁화, 벚꽃 세 개는 우리나라 거라고. 벚꽃이 일본 거 아니라고. 벚꽃이 제주도 거라고. 제주도 거를 일본 사람 가져가가지고 맨날 우리 거 다 가져가서 그 사람들 자기들 거래요. 맨날 도자기도 그러고 그릇도 그러고 김치도 김무치라고 그래가지고 김치도 자기 거를 만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 한국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내가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가장 했어요. 이거 개나리다. 이거는 벚꽃이다. 우리 한국 꽃이다. 본래 이거 일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궁화다. 무궁화로 이렇게 불려야 된다 해서 저는 그 어느 바다를 그대로 가르쳤거든요.